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0살 딸이 아빠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발견한 한 통의 문자 메시지. 오빠, 오늘도 30만 원 준비해줘. 지난번보다 더 특별하게 해줄게. 그리고 딸이 제게 물어본 그 한마디. 엄마, 아빠가 동생이 있었어.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20대 여대생에게 6개월간 1,000만 원을 준 충격적인 진실. 40세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40세 주부 은지입니다. 남편 상우와 10살 딸 예린이와 함께 40평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상우는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으로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저는 예린이가 태어난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10년째입니다. 상우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저는 21세의 늦가기로 복학한 신입생이었고, 상우는 26세 4학년 선배였습니다. 5살 차이였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상우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결혼 상대로는 완벽했죠. 상우는 외동아들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갖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온갖 시도를 해봤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니며 각종 검사도 받고 시술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상우 오빠도 저만큼이나 간절했고 함께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 5년 만에 기적처럼 예린이를 가졌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상우 오빠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제 배를 어루만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은지야, 우리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 정말 고마워. 그런 상우 오빠를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예린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상우 오빠는 모범적인 아빠였고 주말마다 예린이와 공원에 가거나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늦게 얻은 딸이라 더욱 소중하게 키웠고요. 우리 결혼 생활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상우 오빠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승진도 순조롭게 했어요. 차장으로 승진한 후 연봉도 1억을 넘어서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우 오빠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오빠, 뭐 보고 있어요? 아, 회사 일 때문에.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져서. 그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상우 오빠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씻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샤워할 때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왜 핸드폰을 가져가요? 혹시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하지만 샤워 중에 전화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자 알림음만 가끔 들렸죠.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에 입고 갈 옷을 전날 밤에 대충 골랐는데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 향수예요. 응.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차장이 되니까 더 신경 써야 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상우 오빠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린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하면 안 돼.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빠 자고 있잖아. 조용히 할게. 아빠 핸드폰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거든. 그런데 30분쯤 후에 예린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왜? 조용히 해. 아빠께. 예린이가 상우 오빠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이 있었어? 동생, 무슨 소리야? 여기 봐. 누가 아빠한테 오빠라고 했어. 그럼 동생이잖아. 예린이가 핸드폰 화면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용도는 기존대로 30만 원으로 해줘.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예린이는 오빠라는 단어만 보고 상우 오빠가 동생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였죠. 예린아, 엄마가 좀 볼게.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받아들고 문자함을 열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저번에 갔던 곳도 좋았는데 거기서 우리 또 하자.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저번에 말한 그곳에서?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새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오빠, 다음 주 용돈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금 내야 해서요. 용돈이라는 단어에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보니 미나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빠 덕분에 이번 달 생활비 걱정 없어요. 고마워요. 오빠, 저번에 준 50만 원으로 새 옷 샀어요. 다음에 입고 나갈게요. 오빠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만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50만 원, 용돈, 등록금.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상우가 어떤 여자에게 돈을 주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손이 떨렸지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상우가 보낸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미나야,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나서 8시쯤 도착할 것 같아. 지난번 말한 가방 다음에 사줄게. 이번 주는 회사에서 감사가 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가방까지 사준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예린아, 아빠 깨우지 말고 방에서 놀고 있어.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괜찮아.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예린이를 방으로 보낸 후 저는 상우를 깨웠어요. 오빠, 일어나요. 뭐야? 이게 뭐예요? 핸드폰을 들이밀자 상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지야, 이건 미나가 누구예요? 용돈을 왜 줘요? 50만 원씩 뭘 위해서? 잠깐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이미 다 봤어요. 저는 문자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우를 오빠라고 부르는 제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났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몇 살이에요? 은지야, 오해야. 오해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야? 등록금, 용돈, 가방. 이게 다 오해예요? 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3살. 23살. 저보다 17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뭔 사이트?
상우가 입을 열지 않자 저는 핸드폰을 더 뒤져봤어요.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 보니 한 데이팅 앱이 있었습니다. 이런 앱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얼마나 줬어요? 지금까지 총 얼마나? 그건 말해요. 우리 생활비에서 나간 거잖아요. 상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6개월이면 9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예린이 교육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돈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900만 원이에요. 예린이 피아노 학원비랑 영어 학원비 2년치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입에서 오빠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놈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야? 6개월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이 새끼를 보며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날 상우가 출근한 후 저는 그 미나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미나 씨죠? 저는 정상우 부인이에요.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당황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날 저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본 미나는 정말 어려 보였어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예요. 앉아요. 미나는 생각보다 당당했어요.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말해주세요. 어떻게 설명하죠?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요. 필요. 네. 오빠는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저는 오빠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죠. 너무나 솔직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당신은 돈을 받고 남자들을 만나는 거네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맞아요. 다른 남자들도 있다는 뜻이죠. 네.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미나는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상우 씨와는 언제부터 만났나요? 한 6개월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그럼 총 얼마나 받았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쯤? 1,000만 원.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1,000만 원이요. 네.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는데 요즘에는 15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추가로 주실 때도 있고요. 그 돈으로 뭘 했나요? 생활비, 등록금, 옷, 가방, 여러 가지요. 아,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어요. 부모님께 용돈까지.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상우 씨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혼 남들이 더 안전하거든요. 진짜 연애하자고 하지 않으니까가. 그럼 죄책감은 없었어요? 죄책감이요? 저는 돈을 받고 시간을 파는 거고, 오빠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인데 왜 죄책감을 가져야 하죠? 미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도덕적 기준이 아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상우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분이에요.
다른 아저씨들보다 젠틀하시고 돈도 정확히 주시고 그리고 무리한 요구도 안 하시거든요. 다른 아저씨들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만났어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5명 정도? 15명. 그 새끼는 그런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이상 그놈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우 씨와 만날 생각이에요? 그건 오빠가 결정하실 문제 아닌가요? 저는 연락 오면 만나는 거고요. 만약 제가 그만 만나달라고 부탁하면 그럼 곤란한데요. 저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미나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어요. 그럼 2천만 원은 어때요?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오빠가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연락하면 네. 오빠가 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른 분들과는 달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제 남편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받고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그때 가봐야죠. 그럼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상우 씨가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저는 만날 때의 오빠만 알면 되거든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와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새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미나 만나고 왔어. 뭐, 미나를 만났다고? 응, 다 이야기했어.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오늘 집에 들어오면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그 새끼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이혼하자. 은지야,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못 믿겠어. 6개월 동안 거짓말했잖아. 정말 마지막이야. 미나랑도 연락 끊었어. 연락 끊었다고. 언제? 오늘 오후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 너를 정말 좋아한다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이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응. 그리고 나한테 2천만 원 주면 그만 만나겠다고도 했어. 2천만 원. 그 정도로 너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야. 2천만 원짜리 남자. 이 새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내가 다시 연락하면 만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런 말까지. 응.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다음 주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놈은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한 달 후 그 새끼의 핸드폰에서 또 문자가 왔어요. 오빠 연락 안 주시네요. 혹시 부인한테 들켰나요? 걱정돼요. 연락을 끊었다던 그 새끼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도 오해야? 은지야, 이건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날 저는 예린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그 새끼와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예린이는 처음에는 아빠가 왜 함께 살지 않는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잠시 다른 곳에서 살고 계셔. 언제 다시 와? 모르겠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예린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재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 새끼는 아직도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린이는 주말마다 그 놈이 만나러 오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습니다. 아이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이나라는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새끼 말로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예린이가 핸드폰을 가져다 주며 아빠가 동생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문자들을 발견했던 순간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믿고 안주했던 제 자신을, 그 새끼를 맹목적으로 신뢰했던 제 모습을.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현재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이지만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제 능력으로 돈을 벌고 예린이와 함께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뿌듯해요. 그 새끼는 가끔 복합을 요구하며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른 여자에게 돈을 주고 만났다는 사실, 그것도 23살짜리 대학생에게 1,000만 원을 주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식이라고, 야근이라고, 후배들과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지금 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그 새끼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가정보다는 진실한 한부모 가정이 나을 거라고 믿어요. 미나 같은 여자들이 많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서 돈을 받고 관계를 맺는 젊은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과 만나는 기혼 남성들도 많다는 것도요. 그 새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새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8개월째 별거를 하고 있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예린이도 점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엄마와 단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리는 지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 때로는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순진한 질문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은지 씨의 상황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